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는 공신의리 일산 원장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년간 수험생들과 함께 또 그 수험지를 하면서 또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도 몇 번 가봤어요. 시험 치료로도 가봤고 그랬던 경험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막판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하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또 뒷장에 보면은 이제 시험장 가서 뭐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지금 중요한 건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를 여러분이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시험 날까지 과목별로 뭘 봐야 되겠다가 아직 안 정해져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많으면은 많이 줄인 상태에서 많은 거.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정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잘 정하셔야 되고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의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항상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맞춰야 될 한 문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가 실수를 못 맞췄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못 맞힐 만한 걸 나는 맞춰야지. 그런 마인드는 운이 여러분에게 따르면 가능하죠. 그거는 운에 맡겨야 될 문제지 내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6월 5일까지 모든 과목을 5번 정도를 보는 그런 5회독 방식인데요. 여기서 회독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반복이죠, 반복.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볼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 공부 다 했다. 뿌듯하다. 근데 하루 종일 조선시대만 공부했어요? 약 3달 전이면 가능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만 내가 하루에 다 끝낸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서부터 전체 과목을 반으로 쪼개요. 저는 여러분 가능한 암기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국사 선택 과목 1, 선택 과목 2, 행정학, 행정법, 사회, 행정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어 문법이나 어휘, 영어 문법이나 어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암기 노트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범위 시각화를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기출 문제가 1000개짜리예요. 1000문제짜리야. 1000문제짜리면 자, 적어도 하루에 5과목을 500문제씩 봐야 되는 거예요. 500문제씩. 500문제씩 하루에 보면서 필요하면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암기 노트도 봐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오답 노트도 봐야 되는 그 범위를 여러분이 지금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 근데 기본의 그 골간은 기준은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원별 기출 문제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내요.
이번 주를 쭉 보내. 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 안에 이미 모의고사 같은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업 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냈어. 보냈으면, 자, 5과목 전체 이해도구 이제 1주와 2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과목을 준비할 수가, 하루에 한 과목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답 노트하고 전범위 시각화 자료하고. 먼저 오답 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그만 수첩 같은 데다가 내가 공부하다 암기가 잘 되지 않고, 혹은 내가 공부하다 이거 빼먹었다. 내가 공부하다 이건 꼭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지금 공부하다 말고 그걸 찾아가서 보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답 노트라는 곳에다가 적어두세요. 따로 수첩 하나 빼놓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듯이 이 쓰레기가 머릿속에 계속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빼주시고, 그런 게 이제 오답 노트가 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잘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범위 시각화 자료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에 해당되긴다기보다는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필수적이라기보다는 가능한 만큼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케치북 있죠, 스케치북.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스케치북 큰 거 팔잖아요. 엄청 큰 스케치북을 사가지고 내가 전체의 내용을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가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백지 꺼내가지고 단원별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적어도 한 단원. 예를 들어서 한국사로 예를 들면 한 시대, 아니면 문화사. 문화사는 뭐 예를 들면 탑, 고려시대의 탑, 신라의 탑, 뭐 쭉쭉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나중에 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전체 시각화 자료 훈련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시험장에서 정말 내가 아는 건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러면 위치가 기억을 해줘요. 이거 내가 전범위 그 큰 노트에 요쯤에 있었던 건데, 고탑 밑에 있었던 건데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꼼꼼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 앞글자만 쓰셔도 돼요. 앞글자만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사회다. 그러면 사회 정치를 한 페이지 난 정리하겠다. 하다가 뭐 선거에서 뭐 할까요? 선거에서 뭐 제적 3분의 2 특별의결 정족수가 잘 안 외워져? 그럼 여기다가 순서대로 썼어. 뭐 대통령 탄핵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대통령 탄핵 이렇게 크게 대통령 탄핵 소추 크게 다 쓸 필요 없고, 대통령 탄핵 소추, 헌법 개정안, 국회의원 뭐 제명, 자격상실 요 세 가지가 3분의 2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넓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글씨 좀 작게 해가지고 가능한 한 페이지의 큰 범위가 끝나도록, 한국사를 예를 들면 시대, 사회를 예를 들면 한 파트, 뭐 이렇게. 국어도 그렇잖아요. 국어도 여러분 문법 같은 거 있죠. 문법 같은 거는 충분히 정리되죠. 충분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이번 주, 다음 주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출문제 읽는 거지. 읽으면서 계속 오답 노트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5월 14일이 되면 하루에 한 과목이 포개집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 자,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국어 끝났어. 화요일 날 영어 끝났어. 수요일 날 한국사 끝났어. 행정법 끝났어요. 행정학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죠. 사람이 여기까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거 봐야지. 이러면 이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봤던 거를 다시 한번 하루에 2과목에 도전하는 거야. 오늘은 뭐 행정법, 행정학, 오늘은 한국사, 뭐 영어 문법. 그리고 여러분 영어 국어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좀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독해나 독해 같은 경우는 좀 빼놓는 겁니다. 이거는 매일 조금씩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따로 빼놓거나 모의고사로 대체하거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빼놓고 암기사항을 제가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2과목. 그리고 일요일 날은 좀 휴식 좀 하시고 하루에 1과목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하루에 3과목을 끝냅니다. 3과목을 끝내.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기출문제를 볼 때마다 점점 여러분들은 표시가 돼 있어서 줄어들어 있겠죠. 그 준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하루에 2과목 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폭죽을 터트리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내가 볼 시험 분량의 5개를 다 보는 거예요.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다 보는 거야, 하루에. 자,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날 우리 학원 수업도 없고, 수업 이틀라도 안 들어가셔도 되고, 뭐 집에서 나 혼자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날 폭죽은 터트려야 돼요. 폭죽을 터트린다는 의미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루에 5과목은 봐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 봐야 돼. 어떤 방식으로든 봐야 된다는 얘기는, 갑자기 5과목 총정리 이런 거 사가지고 봐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책으로 5과목 다 봐야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폭죽을 터뜨렸으니까 사람이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분해진 마음으로 자, 오답노트 서칭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내가 오답노트에 적어놨던 거 나중에 봐야지 했던 것들 찾아서 보고 나 이런 게 안 됐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찾아보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전범위 시각화 자료. 전범위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럼 전범위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충할 것들 좀 있나? 아니면 전범위 시각화 자료를 뚫어지게 보면서 내 머리에 사진을 찍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100분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100분 모의고사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 과목별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5과목 모의고사를 뭐 묶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어려운 거 많이 찾아서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이 미리 모의고사를 이렇게 뽑아놔도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사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뽑아 놓으셔도 돼. 뽑아 놓으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추천드리는 것은 이 둘 중에 한 번은 무작위로 시행차별 기출문제를 5가지를 모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니까 시행차별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뽑아야 돼. 대신에 내가 익숙한 거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근데 많이 있겠지. 근데 그걸 좀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냥 생짜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는 100분 동안 내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 해보고 나머지 시간에 좀 휴식하고 나머지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하고 이제 결전의 날로 가시면 됩니다. 6월 5일 날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총 5번을 보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자, 그리고 오답노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노트나 전범위 시각화 자료는 빠르게 회독하기 위한 보조제이고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 만들 필요는 없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이 설정하면 초기에 실패 확률이 크니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범위를 정하는 게 분량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분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죠. 적당한 분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자, 그다음에 좀 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여러분이 분량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설정돼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가 굳이 막 어떻게 분량하지가 않아도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 여기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해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회독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야 이 프로젝트의 효과가 살아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예년에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하루에 몇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 보다가 하루에 몇 과목씩 보다가 마지막 날 5과목 보고 어떻게 하고 필요한 건 오던 밑에 적어놓고 전체 시각하고 이건 다 한 30년 된 고시 세계에서부터 쭉 내려온 응축된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바로 방금 앞에 드린 얘기는. 이거는 이 세상 어떤 객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도 다 적용됐던 원칙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거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제가 제 경험을 좀 많이 담아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시험 당일날 밤에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일단 뭐 시험 날이라고 특별히 굶거나 뭐 안 먹거나 그러지 이상한 거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 내가 먹던 대로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평상시 먹은 것보다가 조금 적게 부담스럽지 않게 먹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험장으로 갈 때 이건 기본 자세의 문제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장에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마세요. 그거는 불안함의 표현이고 그 불안은 시험 끝날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내가 불안하더라도 과감하게 기본서 놔두고 책 놔두고 가. 시험장에는 아까 만들었던 5단 노트 나 전범위 시각화 자료가 있으면 그거 좀 접어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스케치북 한 권 들고 가든가 좀 그래야지 내가 보던 책을 좀 더 봐야지 그것만큼 이제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좀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바리바리 싸우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장 아침에 내가 책 한 권을 넣을 때 내 불안도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불안이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착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꼭 시험장 가면 저도 얼마 전에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시험장 가면 꼭 시험장 가면 새벽같이 와가지고 운동장 빙빙 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떨어져. 그 친구들은 안 돼. 딱 정확하게 우리가 9시 20분까지 들어가 입실이 완료를 해야 돼요. 9시 20분까지. 그러면 정확히 8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한 8시 10분에서 20분부터 교실을 개방합니다. 더 빠른 학교는 8시부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입실이 최소 8시 한 10분, 20분에는 입실이 가능해야 돼요. 입실이. 그럼 학교에는 8시엔 도착해야 되겠죠. 시험 학교에는. 8시에는 도착하셔서 자, 10분, 20분 입실 가능할 때 입실을 하시고 적어도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오답노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스케치북 여러분이 만드신 스케치북이라든가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들 따로 적어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1시간. 난 영어 단어가 너무 취약해서 난 가갖고 이번에 나올 법한 영어 단어만 영어 어휘 문제 1, 2번 정도만 난 볼래 해가지고 따로 챙겨두고 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거 딱 하나만 갖고 가는 거야.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 그 1시간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고 온전히 여러분이 딱 1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9시 20분쯤 되잖아요. 9시 20분이 되면은 이제 시험 감독관들이 들어옵니다. 시험 감독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럼 귀는 열어두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줘야 돼요. 뭐 호흡을 한다거나 이렇게 평온하게 그렇다고 그때 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뭘 꺼낼 수는 없어요. 그때 어쨌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빨리 뭐 입실해가지고 9시 20분 10분 정도 설명하고 지금 아니면 못 갑니다 하고 화장실 가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안 마려 하고 그냥 앉아있다고. 근데 그래도 가는 게 좋아. 그 시간에. 혹시 모르거든. 그러니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여기까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시험 준비물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제안입니다. 제안. 말 그대로 제안이에요. 제안. 제안이라는 것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이러한 제안을 생각하게 된 건 특히 이번 국가직 끝나고 제가 이제 저희 학원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많은 수험생들과 상담해 본 결과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다 보니까 맨 나중에 이제 그 사회를 풀게 되다 보니까 사회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한테.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시간 조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랜 숙제이고,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1년 또는 2년 동안의 노력을 바치고 100분에서 그것이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시간의 조절 문제 때문에 낭패를 봤다, 못 푼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해보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거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지도 몰라,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도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직업상 KTX를 많이 탑니다. 저도. 그래서 주로 저도 유튜브 검색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은 유튜브들을 검색해보고, 그 공시 합격생들이 띄우는 유튜브며, 뭐 그 대형학원 그 강사들이 올리는 유튜브며, 합격생들이 뭐 올리는 뭐 다 봐요. 다 봤을 때 제가 볼 때 괜찮다, 요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게 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요게 돼 있어야 돼. 평상시에 요게. 우리가 백분 모의고사 보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하는 이유는 요게 되려고, 요게. 그래서 내가 전체 5과목 중에서 문제 푸는 순서,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이나 어휘까지만 풀고 독해는 뭐 나중으로 뺀다거나, 아니면 자신 있는 한국사부터 푼다거나, 난 모르겠어, 그냥 국어, 영어, 한국사 순으로 풀래. 아니면 나는 자신 있는 선택 과목부터 먼저 풀래. 아니면 국어, 영어 뒤로 제끼고 나는 나머지 거부터 풀래. 그것들이 빨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못 봐서 그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그 사전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걸 정하셔야 돼. 과목 푸는 순서. 그리고 과목별 목표 시간을 정해야 돼.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목표 시간을 정해야 돼. 뭐는 15분, 뭐는 12분, 뭐는 뭐 18분, 뭐 이런 식으로 정하셔야 돼요. 목표 시간이 있어야 돼. 목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시계를 보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여기서 어디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들어가면서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쯤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시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시계를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시간이 몇 분 남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과목별 목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과목별 틀려도 되는 개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사를 2개 틀려도 돼. 근데 모르는 문제 하나 나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한국사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죠.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만나면 당황해. 근데 나는 한국사야, 하나 정도 날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 날렸어. 그 사람은 날린다고. 다음 문제 정상적으로 푼다고.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게 과목마다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과목마다 내가 틀려도 되는 개수 등을 요 3가지를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3가지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그러신 분들은 한번 백분 모의고사 저희 학원에서 좀 있으면 보죠.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했던 여러분이 이 한 달에 5회독하기 정도의 속도력을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여기서도 속도가 중요하네요. 빠른 속도로 75분 만에 5과목을 풉니다. 75분 만에 5과목을 푼다. 가능하냐? 자, 너무 길다. 자, 모르겠다. 그 순간 넘어가세요. 모르겠다 하는 거 넘어가라는 얘기는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표시. 읽었는데 뭐야?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딱 봤는데 뭐 지문이 막 한 페이지야. 국어
봤는데 지문이 한 페이지야. 영어 독해를 봤는데 막 지문이 여러분 특별하게 긴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은. 넘어가시고 표시하면서 넘어가. 그러면서 풀면 25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25분. 그러니까 75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75분. 그러면 시간을 여기에 맞춰서 짜주세요, 여기. 과목별 목표 시간을 75분에 맞춰서 짜준다, 75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한번 짜볼까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자, 국어, 영어, 한국사,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회, 행학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국어 최소한 한번 쭉 보는데 얼마나 걸릴까? 15분이면 돼? 안 돼? 딱 그 정도 수준, 15분. 영어는 30분? 30분? 별로 시험 보고 싶지 않아요? 응? 자, 영어는 뭐 한 20분 한다 해봅시다. 20분. 한국사는 10분? 10분? 10분. 사회 10분. 10분. 영어 30분 해도 되겠네. 응? 자, 뭐 영어를 한 25분. 이게 아주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한번. 자, 영어 25분. 25분. 그 다음에, 자, 행학 13. 그 다음에 또 자신 없는 건 뭐야? 만약에 나는 한국사를 아주 잘해. 예. 근데 사회 경제를 약간 못해. 예. 그러면 한 12. 자, 이렇게 다 더하면 75가 나올 거예요. 이 단서는 뭐냐? 전제는 뭐냐면, 국어나 영어 긴 지문, 날리는 거야. 그래서 몇 개를 날리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15개를 날리는 거예요. 전체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개를 날린다. 한 20개까지 날려도 돼요. 여러분, 20개까지 날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보통은 아니야. 여러분, 20문제 푸는데 4개씩 날린다는 거야, 지금. 4개씩 날린다는 건데 4개씩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전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나는 독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독해를 영어에서 다 그냥 제끼세요. 뒤로 가세요. 그냥 그럴 거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찍어서 맞힐 수도 있는 거죠. 찍어서 맞췄다고 합격 안 시켜주진 않잖아. 그런데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한 번 봐서 모르는데 또 봤을 때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외로. 자, 저는 얼마 전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얼마 전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만 봤어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남았겠죠. 엄청 남았겠지.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해당하는 과목을 한 3-4번 보고 그냥 포기했어. 너무 지겨워서. 근데 이제 이게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외우고 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백하자면 두 문제가 3번째쯤 봤을 때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두 문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봤을 때 당연히 이 문제인 줄 알았어. 당연히 이 문제인 줄 알았었는데 아주 작은 조사 하나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문제는 야 이거 왜 냈어? 뭐 이거를 여기서 왜 냈지? 하는 문제였는데 계속 보니까 맞출 수는 있어. 계속 보니까 맞출 수는 있어. 여러분 영어 독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2번 보고 3번 보잖아요. 다 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맞출 수가 있어. 아예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의 강박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한 번 모르는 것을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장 갔을 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잘 이게 문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였어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로 틀린 것은이라고 하는데 전시가가 이제 뭐가 나왔는데 이 개정전시가는 뭐뭐 나왔는데 이게 개정전시가인지 경정전시가인지가 헷갈리는 거야. 요게 경정에 들어가야 되는 개정에 들어가야 되는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2번이 맞는 것 같아. 2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갔거든. 근데 4번이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4번이 4번이 성덕왕이 정전을 지급하였다가 4번이야. 문제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데. 근데 나는 그런 4번이 있는지도 몰랐어. 시험 끝나고 알았어. 시험 끝나고 틀렸어. 틀렸구나. 이게 아니었나? 근데 시험에 틀린 게 4번이래.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야 되거든. 근데 딱 보니까 4번이 그거야. 둘 다 맞는 거였고 4번이 신라시대 거야. 썩은 답은 항상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풍기면서. 근데 우리는 1번 선지가 안 읽히면 괴로워서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게 출제자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한 번 볼 때하고 두 번 볼 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는 횟수를 지금 이거 3번 정도 보자는 거야. 지금 이 제안은 3번 정도 보자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75분에 국어 풀고 국어 마킹하고 25분에 영어 풀고 영어 마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일단 마킹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 플러스 마이너스 15개를 내버려 두고 마킹한다는 거는 마킹 실수를 자초하겠다는 뜻과도 거의 가능성도 높아요. 이때 마킹하지 마세요. 마킹은 언제 하는 거다? 이 15개 문제를 보면서 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마킹하면서 내가 별표 쳤던 문제 걸리죠? 그러면 그 문제 거기서 푸는 거야. 마킹하면서 그 문제 푸는 거야. 그게 20분이 걸려야 된다는 거야. 20분이. 그럼 걸리는 게 한 15번 걸리는 거잖아요. 15번. 이해돼요? 마킹하면서 걸리고 마킹하면서 걸리고 그러면 한 문제당 최소 30초에서 40초 정도는 신경 쓸 수 있잖아요. 마킹하는데 여러분 한 3, 4초, 4초, 5초 뭐 이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뭔지 아시겠죠? 마킹은 요때 하는 거야. 요때. 2단계 하면서 마킹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 했는데 여러분이 시계가 딱 5분이 남아 있어야 돼요. 5분이. 5분이 남아 있으면 자, 이 15개 할 때도 이 2단계를 할 때도 진짜 다시 봤는데도 모르겠고 선택을 유보해도 될 것 같아. 그건 유보하세요. 그리고 그게 5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남은 5분 동안 이 5개를 푸는 거예요. 이 5개를 풀면서 여러분 답안지에 5개만 책 마킹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실수할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15개가 넘어가면 밀려 쓰거나 올려 쓰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5개가 이미 다 마킹이 돼 있고 5개만 마킹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돼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당연히 모르면 찍어야죠. 죽어도 모르겠다. 그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여러분에게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딱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맞히고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아니다. 알면서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게 객관식 문제다. 그리고 실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합격생들을 보면서 운이 작용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운이 작용합니다. 솔직히 운이 작용해요. 왜? 내가 아는 데서 많이 나오면 합격하는 거야. 우리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쪽집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 작용합니다. 그리고 운은 그날 근데 운을 조금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여러분이 아는데 틀렸어요.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말은 좀 이제
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안 드리는 방법이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이거 그냥 또 막 시험장에서 막 써먹으면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 과목 쫙 풀고 마킹하고 한 과목 쫙 풀고 마킹하거나 5과목 쫙 풀고 마킹하는 거 고개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찍고 내고 내가 못 푼 거 찍고 내고 그게 보통 선택 과목이고 아니면 영어 독해 몇 개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마킹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좀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남은 시간이 한 달인데 이 한 달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도 하시고 또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주나 목포에서도 수강하고 계셨던 그 공신의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